그럼 이제 화학 들어갑니다. 1단원의 물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물질의 상태 중에서 우리는 오늘 분자 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분자 운동에서 분자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분자는 무엇이니? 하고 물어봅니다. 분자라는 녀석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무엇을 지닌 성질. 이게 중요해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또는 무엇입니까?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데 가장 작은 입자는 뭐예요? 원자라. 그럼 여기에서 비교하는 거 할게요. 원자라는 녀석이 있어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럼 차이가 그냥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알갱이는 원자인데 이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지니면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는 뭐다?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지니면 돼요. 여기서 분자라는 녀석은 알갱이. 알갱이가 뭐다? 입자예요, 입자.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원자. 그럼 원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야. 수소라는 원자가 있어. 수소라는 원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다? 산소라는 원자가 있어. 그럼 이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만나서 무엇을 만든다? 물이라는 분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다 먹었어요. 야, 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예준아. 잘 다녀왔어? 네. 40분 넘게 늦은 것 같은데. 은범이는 걸어온다 했는데 얘는 도서관이 걸어오는데. 밖에 한 명 검정 이제 이게 아닌가? 밖에 누가 앉아있다고. 누가 밖에 있어? 진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누가 은범이? 왜 안 들어오고 있어? 빨리 들어와. 어디 있었어? 그 4시부터 우리 4시 반부터. 너 어디에 있었어? 저 5시 반 5시 반인 줄 알았어? 대장. 무조건 수업하고 있어도 늦게 오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자가 모여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는데 수소라는 원자, 산소라는 원자가 만나서 물이라는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쪼개지면 수소 원자, 산소 원자로 쪼개지면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됩니다. 원자가 모여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 입자 분자가 되면 분자가 쪼개지면 반대로 분자가 쪼개지면 성질을 뭐한다? 잃습니다. 선생님, 반대로 가요. 예. 원자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자가 우리 몸의 세포야. 세포고 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 게 눈, 코, 귀, 입, 팔, 다리, 손가락, 심장, 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눈알을 다 분해했어요. 그럼 얘는 눈알이 아니고 뭐예요? 눈알을 구성했던 세포가 되니까 눈의 성질을 뭐한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해되겠어? 네. 보여요? 그쪽에서?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자리 옮겨요. 그래서 분자가 쪼개지면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있어. 이산화탄소라는 분자가 있어. 분자가 있는데 얘가 쪼개져. 그러면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로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쪼개지면 이산화탄소, 탄산음료에 톡톡톡 쏘는 청량감을 주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 거야.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조금 잔인하지만 사람 한 명이 분자라고 해? 그럼 쌤이 이렇게 있어. 쌤이 분자야? 근데 나를 갖다가 뭐 했어요? 쪼개다 못해서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한 줌에 재가 나왔어. 그럼 그거는 분명히 내가 타서 나온 재죠. 원자죠. 근데 그거를 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는 뭐에서 탄생했다? 우리 몸은 별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별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우리는 별에서 왔어. 별이 만들어준 원소, 철, 탄소, 산소, 질소, 수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은 원자가 모여서 우리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한 명은 분자야. 근데 우리 한 명이 죽어서 다시 한 줌의 제인 원자로 돌아가면 그거는 나다 아니다? 아니야. 나를 구성하는 원자는 맞는데 나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자, 그럼 분자가 쪼개지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이냐 암모니아냐 이산화탄소냐 산소기체냐 이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자의 종류와 크기 모양이 뭐하다? 달라요. 모양.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유럽인하고 아시아인하고 아프리카인하고 전부 다 뭐예요? 원주민하고 다 다르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쵸? 그리고 뭐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할게요. 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분자의 종류야. 분자가 매우 작아서 우리 눈에 못 봐요. 원자도 못 봐요. 분자도 못 보고 원자도 못 봐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수기에 가서 물을 한 컵 받았어요. 물을 한 컵 받으면 물 한 컵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눈금실이 되면 몇 밀리리터는 알지만 쌤, 이 물 종이컵 한 컵에 물 분자가 178만 5,800개 들어있어요. 이런 또라이는 없죠.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게 분자 모형, 원자 모형이야.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자가 물 분자야.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그 다음에 산소기체. 지구에 제일 많은 질소기체. 그 다음 방구의 주성분이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원자나 분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빨간색이 산소라고 하자. 자, 그럼 물은 빨간색 산소에 뭐가 붙어 있다? 하얀색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하얀색이 뭐다? 수소. 그래서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가 1개 붙었어요. 그래서 물은 H2O가 된 거야. H2O가 된 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시커먼 흑연. 연필심 만드는 탄소에 양옆에 누가 붙어 있다?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양옆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글로 써드릴게요. 탄소에 양옆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왜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살인의 기체라는 이산화탄소는 CO2야. CO2. 그럼 일산화탄소. CO. 그렇지. 오, 역시. 자, 일산화탄소는 이런 거야. 불완전 기체. 탄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붙어 있어. 얘가 일산화탄소야. 그럼 CO 야. 딱 봐도 뭐예요? 원자의 모양하고 종류하고 크기가 다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산소 기체는 이렇게 있으면 돼. 산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게 산소 기체. 이게 바로 O2가 갈 때 나오는 O2야. 산소. 자, 그럼 질소는 우리 까자봉지 충전기에 들어갔는데 질소는 지구에 가장 많은 78%고 이렇게 돼 있어.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뭐가 된다? 질소 기체가. 그럼 메테인은 방구뽕. 그 다음에 소가 들이마거나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어.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탄소 주변에 이렇게 수소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메테인, 방구뽕, CH4. 자, 암모니아는 NH 농협이에요. 질소가 이렇게 하나 있어. 질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수소가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3개 붙으면 돼. 곰발바닥처럼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으면 여름철에 화장실에 나는 찌른 내 NH3.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암모니아. 아, 그럼 분자의 종류.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이나 질량이 다 다르겠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 분자는 무조건 여러 개가 결합해서 합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요.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는데 분자든 원자든 뭐해서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나타냅니까?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분자 모형이라고 한다. 분자 모형.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자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학기 때 여러분 기말고사 볼 때 이 분자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MS 1, 2 교재는 뭐합니까? 심화하는 애들도 듣는 거라서 명제관 애들도 들어서 이것까지 넣어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실제 교육 과정에서 언제 나온다? 중2 때. 2학년 과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들어두시면 돼. 쌤하고 할 때 나 한번 들었어. 이러고 알아두면 돼요. 그쵸?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게 분자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분자 운동을 알아야 돼. 분자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분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분자 운동이 22년도에 바뀌어서 입자 운동이라고 나와요. 입자 운동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 책에는 분자 운동이에요. 분자 운동이란 분자가 또는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분자 운동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여. 누가 움직이라고 안 해. 지 혼자 알아서 사부작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분자 보고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분자가 스스로 뭐 하는 아이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이가 분자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분자 운동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딱 2개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증발하고 확산이에요. 옛날에는 브라운 운동도 있었는데 갈색 운동은 빼도 돼요. 그래서 분자 운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발과 확산. 자, 그럼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죠? 그치? 네. 샤워하고 머리 헤어 드라이어로 안 말리고 그냥 아침에 샤워하고 수건으로 대충 닦고 물기 있어도 학교 가요. 그럼 점심때쯤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머리카락은 뭐에 있어요? 말라요. 떡져 있어요? 다 말라있죠. 다 말라있죠.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샤워하고 덜 말리고 가요. 그럼 가는 동안 추우니까 머리가 뭐예요? 얼어있죠. 예? 얼잖아 살짝 끝부분이. 그래요? 약간 얼어요. 다 안 말리면. 말리고 가서. 아, 다 말리고 갔구나. 좋으니까 샤워야. 바쁘다 보면 다 못 말려요. 이렇게 머리 밑만 대충 말리고 끝을 안 말리고 하면 밖에 날씨가 추우면 여기 끝에 얼어 있어요. 이렇게 말리면 살짝 살얼음이 있다가 점심때쯤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머리카락은 뭐예요? 뽀숑뽀숑하게 다 말라 있죠. 맞죠? 이게 바로 증발이야. 증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산은 이거야. 내가 교실에서 배가 막 아파. 그래서 배가 아픈데 살짝 방구가 나올라 해. 그래서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 없이 살짝 방구를 꼈는데 옆에 있는 친구부터 뭐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AC하고 숫자 8이 나오죠. 그쵸? 선생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지나면
막 이러면서 난리 나잖아. 이건 뭐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방구 기체가 교실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이거야. 학원 딱 끝나고 엘베를 딱 눌렀는데 좀 전에 치킨 아저씨가 배달을 했나봐. 딱 타자마자 뭐예요? 치킨 냄새 엄청나요. 뭐예요? 갑자기 군침 막 돌면서 어마무시하게 먹고 싶죠? 확산이에요. 확산. 됐죠? 그 다음 여러분 엄마가 화장실에 디퓨저 해놓죠? 디퓨저 해놓으면 화장실 딱 들어갔을 때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 나죠? 맞지? 대변 냄새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 나게끔 해준 것도 뭐야? 확산이야.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더우니까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비냉 먹는 친구도 있고 물냉 먹는 친구도 있잖아. 그럼 이제 물냉 먹는 친구들이 뭐 떨어뜨려요? 겨자 소스하고 식초 떨어뜨리죠.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럼 뭐해? 겨자 소스하고 식초를 떨어뜨리면 겨자 소스는 섞어줘야 되는데 식초는 뭐예요? 안 섞어도 스스로 지 마음대로 막 퍼져나가죠. 이게 확산. 그래요? 네. 물냉을 안 맨날 먹어. 써봤는데. 안 섞어도 돼요. 아. 안 섞고 그냥 식초만 딱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두면 얘가 다 퍼져나가요. 다 퍼져나가요.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 우유, 흰우유 맛없잖아. 흰우유에 초코가루, 네스킥 같은 거 넣죠? 그럼 흰우유 그대로 넣고 네스킥 넣으면 얘가 서서히 녹아서 이렇게 섞이잖아. 빨리 먹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저어주는데 안 저어줘도 얘가 결국은 뭐예요? 다 녹아서 들어가잖아요. 일단 안 녹은 건 뭐예요? 바닥에 가라앉지만. 맞죠? 이게 스스로 퍼져나가는 게 뭐다? 확산. 확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 운동의 증가에는 증발과 확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조건.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름하고 겨울철 중에서 머리카락이 언제 더 빨리 말라요? 여름. 여름.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언제 더 많이 나요? 여름. 여름. 왜요? 여름이 겨울보다 뭐가 높아서? 기호. 그렇죠.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조건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아이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명절 때 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이 왔는데 날씬한 조카들은 어떻게 돼요? 침대 막 쫓아다니고 거실 쫓아다니고 난리죠. 근데 뚱뚱한 조카 어떻게 돼요? 바나나 킥 하나 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거의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입자들도 똑같아. 입자들도 질량이 작아서 가벼우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사방 천지 지 혼자 막 쏘다녀요. 근데 무거우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하려면 질량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어떨수록? 가벼울수록. 가벼울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알코올 솜으로 여러분 발톱을 이렇게 쓱쓱 닦았을 때 하고 물로 이렇게 닦았을 때 하고 누가 더 빨리 날아가요? 알코올. 왜요? 알코올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요. 알겠습니까? 알코올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이 작을수록 활발합니다 하고 나와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입자 운동이 활발하려고 합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려면 수업 시간이 고체 상태야. 쉬는 시간이 액체 상태야. 집에 갈 때가 기체 상태야. 그럼 언제 가장 활발할까? 기체. 그렇지, 기체.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일까? 액체. 액체. 세 번째가 언제일까? 고체. 고체일 때겠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이 분자의 상태가 고체 상태일 때보다는 액체 상태일 때보다는 무슨 상태일 때 더 기체. 운동이 활발하다? 기체일 때. 그래서 뭐합니까? 치킨 냄새, 방구 냄새, 향수 냄새 이런 게 더 빨리 퍼지는 거야. 물 속에 잉크가 퍼지는 거, 냉면 육수 속에 식초가 퍼지는 것보다 냄새가 퍼지는 게 공기 중에서 더 빠르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일 때는 확산이 뭐예요? 아주 느려요. 아주 느려요. 그래서 집에 고체 향수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빨리 안 따라요. 알겠죠? 얘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가요. 근데 액체 향수는 똑같은 것 같다 그러면 얼마 가요? 한 달에서 3달 정도밖에 안 가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자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입자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작고 가벼울수록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입자가 고체 상태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액체 상태일 때 더 빠르고 액체보다는 뭐일 때 더 빠르다? 기체일 때 더 빨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분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그 의자하고 책상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실을 막 돌아다녀요. 그럼 걔는 학부모 상담 가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친구는 뭐가요? 정신과 가서 ADHD 처방받아서 약 먹죠. 맞죠? 그 다음 쉬는 시간은 좀 자유롭죠. 앉아 있어도 되고 화장실 가도 되고 편의점 가도 돼요. 근데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교실로 와야 돼요. 그런데 수업 다 끝났어요. 집에 갈 때는 뭐요? 집에 가도 되고 도서관 가도 되고 피방 가도 되고 뭐합니까? 바로 가도 되고 친구하고 놀다 가도 되고 밥 먹고 가도 되고 어마무시하게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 그게 확산의 가장 자유로운 기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책 63쪽에 적어줍니다. 여러분 교재 펴서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알갱이에다가 분자라고 적어주세요. 첫 번째 답 분자. 자, 그 다음 갑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분자 운동이라고 적어주십니다. 분자 운동. 자, 그럼 분자 운동 온도가 어떨수록 활발하다? 높을수록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쌤, 좀 작을수록 말고 가벼울수록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다음 물질의 상태는 어떨 때요? 고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기체일 때 빠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맨 밑에 봐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려.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누가 더 빨리 퍼진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따뜻한 물. 즉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잉크가 더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땀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이런 게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간이 화장실 같은 거 이런 데 문 잘못 열면 뭐 해요? 잉 하고 날아다니면서 코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겨울에는 뭐 해요? 잉도 없고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맞죠? 그리고 같은 엘베에서 음수 들고 가시는 분이 있죠? 음수 들고 가시는 분이 같이 탔을 때 여름에는 음수 냄새가 많이 나는데 겨울에는 잘 안 나요. 됐죠? 그게 바로 온도입니다. 그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이제 수업 한번 해봅시다. 잘 닦아서. 물을 묻히면 좀 잘 닦아져요. 안 묻히면 무겁게 되는데 물을 묻히면 단점이 빨리 못 쓴다는 게 단점이에요. 뒤에 막 체크무늬가 보여요. 그 격자문이 막 보이죠? 이거 보면서 수학 선생님들 여기 맞춰서 막 그래프나 그림이나 이런 거 엄청 잘 그려요. 수학 선생님들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시던. 응? 나보다는 훨씬 잘 그려요. 전 미술에 어마무시하게 약해서 엄청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볼게요.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증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이 뭘까? 증발은 전체에서 일어나고 끓으면 필요해져. 반대 아닌가? 반대일 것 같은데? 반대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증발은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놔요. 끓음도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놔요. 똑같이 물을 담아요. 증발은 어떻게 되니까 한층 한층 살아요. 물 표면. 액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한층 먼저 날아가요. 얘가 날아가고 그 다음 물이 서서히 날아가요. 그래서 물이 눈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어요. 근데 끓음은 뭐합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냄비에 물 끓여봤죠? 아래쪽 위쪽에서 막 기포가 막 생겨요. 여기 기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아래쪽 위쪽에 있는 기포들이 막 날아가요.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면서 날아가는 게 끓음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증발이란 어디에서? 액체 표면에서.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현상이 증발이고,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아, 그럼 쌤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봤어요. 차이점은 뭐다? 액체 표면이냐 액체 전체냐가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뭐한다? 날아간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건 둘 다 공통점이야. 됐죠? 그 공통점은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 액체 표면, 액체 전체. 두 번째 차이점은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가능합니다. 뭐 추운 남극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고 냉동실 뜨거운 온도, 차가운 온도에서도 다 증발이 일어나요. 머리카락이 말라요. 여름에도 마르고 겨울에도 마르고 봄에도 마르고 말라요. 그러면 끓는 점 이상에서 끓는 점에 도달해야 끓어요. 끓는 점에 도달 안 하면 안 끓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일기야. 물은 항상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 그럼 87도 되면 물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97도씨 돼도 물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끓는 점 이상에서만 끓어요. 그럼. 아. 근데 증발은 내가 이 머리카락에 아침에 묻어있는 물을 말리기 위해서 학교 수업하면서 얘를 온도를 막 높여줘요? 아니죠. 지가 알아서 뭐 해요? 증발되어서 마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증발은 모든 온도. 내가 신경 안 쓰는 모든 온도에서 가능해요. 하지만 끓음은 끓는 점 이상에서만 가능한 게 끓음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아, 그럼 증발과 끓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요. 얘가 공통점. 그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고요.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고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고 끓는 점 이상에서만 일어납니다. 이게 끓음과 증발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증발. 자, 그럼 우리는 증발입니다. 증발이란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 보고 수증기로 날아가라고 명령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지 스스로. 물 분자 지 스스로 뭐가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 그럼 이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온도가 높다. 그렇지.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잘 분다. 그렇지. 바람이 잘 불수록. 또는 강할수록. 자, 그래서 헤어드라이어 생각하세요. 내가 학교 가는데 머리 빨리 말려야 돼. 그러면 헤어드라이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높은 온도, 제일 센 바람이죠. 제일 강풍에 제일 높은 온도로 머리 막 해서 말리죠. 온도가 높고 바람이 강할수록 빨리 말라요, 머리카락이.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습도가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조기 있잖아요. 맞죠? 습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그럼 다른 말로 건조할수록. 그래서 우리 세탁기 말고 건조기에서 옷 꺼내면 뭐예요? 따뜻하면서 포근포근하게 기분 되게 좋죠? 예. 맞죠? 그 안에서 꺼낸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 막 갑자기 기분이 행복해지잖아요.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서 가끔 짜증날 때 건조기에서 폭신폭신한 수건을 꺼내서 포근한 걸 얼굴에 감싸고 스트레스를 푸세요. 기분 좋아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고 바람이 불고 습도가 낮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뭐 할 때? 표면적인 어떨 때?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러분이 교복을
빨았어요? 빨았는데 우리 집에 건조기가 없어. 그럼 빨래 건조대에 넣을 때 교복을 빨아서 뭉쳐 놓아야 빨리 마를까요? 펼쳐 놓아야 빨리 마를까요? 펼쳐 놓아야 돼요. 아, 면적이 넓다? 예,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캠프 갔는데 수건이 젖었어. 그럼 이 수건을 빨리 말리면 수건을 뭉쳐놔야 돼요? 수건을 쫙 펼쳐놔야 돼요? 펼쳐놔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친구가 뭐 게임하고 음료 먹다가 음료를 쏟았어요. 그럼 이불이 젖었을 때 이불을 구석에다가 뭐 해요? 뭉쳐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햇빛 비치는 데 가서 쫙 펼쳐놔야죠. 그럼 여러분이 봉사활동 갔을 때 이렇게 좀 지체 장애인들 장애인들 봉사활동 가서 오줌 싸거나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가서 이불 빨래 같은 거 해주잖아. 다라이 같은데 이렇게 놓고 막 발로 막 밟잖아. 막 밟아서 건조시켜서 빨래 건조대에 뭐 해야 돼요? 그냥 뭉쳐서 휙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얇게 다 펼쳐갖고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 표면적이 넓어야 잘 마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진공? 입자 사이 인력이 어때야 돼요? 아, 약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알코올솜, 에탄올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뭐해? 우리 헤어져 이러고 가. 근데 물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내균과 결합하고 있으니까 알코올솜이 떨어지는 것보다 시간이 몇 배 걸려요? 2배 정도 걸려서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다 알코올솜 쓱 묻히고 여기다 물 쓱 묻히고 얘는 다 날아갔는데 얘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쵸? 그 다음 이제 겨울로 갑니다. 겨울로 가서 여러분이 여기에다 물을 이렇게 발랐어요. 여기에다 오일 이렇게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날아가죠. 오일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게 피부 보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얼굴에다 뭐 발라요? 로션이나 크림 바르는 거예요. 알겠죠? 피부에도 막 바르고. 여름에는 바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땀이 많이 나서 안 발라도 되는데 겨울에는 건조하잖아. 건조하니까 뭐 발라줘야 돼요? 반드시 오일이나 로션 발라줘야 입술도 안 트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걔가 기름 성분이야. 그러니까 걔는 증발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뭐가 강해서? 인력이 강해서. 인력이 강하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와 나 사이에 믿음이 강해요. 그럼 인력이 강하죠. 그럼 웬만한 오해가 있어도 서로 대화를 풀고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져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저 새끼가 내가 카톡을 2번 보냈는데 답장을 아직까지 안 읽어? 헤어져. 이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입자 사이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이 뭐 할수록 약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고 약할수록 잘 헤어져서 잘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친구들은 뭐합니까?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오해가 생겨도 믿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왜 그랬어? 하고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어. 이러면 정말 오래가는 친구인데 믿음이 약한 친구는 뭐 해요? 오해하고 손절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존심이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럼 이제 그 친구랑 뭐 하는 거야? 빠이빠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Forever. 그런데 좋은 인성의 친구는 내가 그때 너를 오해했는 것 같아. 미안해하고 다시 다질 수도 있는데 증발은 인력이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잘 헤어져. 알겠습니까? 강하면 안 돼요. 약해야지 금방 날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증발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증발의 예는 뭐가 있어요? 빨래 넣는 거. 그렇지. 자, 계곡 같은 데 가서 세탁기, 건조기 다 있으면 좋은데 계곡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에 막 빨아서 뭐예요? 돌 위에다 이렇게 펼쳐서 널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널쳐놓은 옷이나 수영복이나 모자나 수건이 마르는 게 바로 뭐다? 증발.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이 드라이기로 안 말려도 점심시간대쯤 되면 다 말라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시골에 가을에 가면 지금부터 막 고추 같은 거 막 따시잖아요. 고추 같은 거 막 따서 뭐해요? 마당 같은데 지붕 같은데 이렇게 늘려서 말리죠. 말리는 거 뭐예요? 증발. 그 다음에 비가 안 와서 저 남쪽 지방이 지금 비가 안 와서 뭐예요? 가물어서 막 댐이 막 드러나는 거 있죠. 물이 증발하고 댐이 쩍쩍쩍 갈라지면서 바닥이 보이는 거 뭐다? 증발.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미술 시간에 수철 물감으로 스케치북에 막 그려요. 그럼 처음에는 물감하고 물이 막 묻어있죠 그림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예요? 바짝 마르죠. 그 다음 여러분 책
책에 음료 쏟아서 책이 젖어요. 젖었는데 나중에 뭐예요? 마르죠? 마르면 책이 뭐예요? 물결을 치고 있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물결을 치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 또 눈물이나 콧물 종이에 흘려봤어요? 눈물 종이에 뚝 떨어지면 어때요? 젖어 있다가 나중에 마르면 그 부분이 뭐 합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런 거야? 눈물이 물이니까 종이의 성분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피도 똑같아요. 피를 흘려도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증발 현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젖은 머리카락이 마른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어항 속이나 운동이나 연못 속의 물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다음 수채화 그림에 스케치북에 그렸을 때 그림이 마른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고추라든지 각종 채소들을 말리죠. 말려서 마른 채소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무엇을 이용한 거다? 증발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갑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이렇게 봤다면 두 번째, 확산에 대해서 봅니다. 확산. 자, 확산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야.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증발인데 그러면 물만 증발됩니까? 아니요. 에탄올도 증발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증발돼요? 우리 글리세린 같은 기름 성분도 증발되고요. 식용유도 증발돼요. 그리고 석유라든지 휘발유도 뭐 돼요? 증발돼요. 그리고 아세톤도 뭐예요? 증발해요. 맞죠? 물만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은 뭐 한다? 증발해요. 그러면 차를 기름을 만땅으로 씌워놓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한 10년 지나면 휘발유 줄여져 있어요. 아무것도 운행 안 했는데. 증발했어요. 10년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깜빡 잊고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만땅으로 넣었어요. 1년 정도 안 타고 차고에다 세워놨어요. 1년 후에 가면 이 만땅이 아니고 줄어져 있어요. 눈금기. 근데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지. 농도가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같이 증발해요. 휘발유 성분 자체가. 그래서 아세톤이 있잖아요.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아세톤을 막이를 안 자고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얘는 증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입자사 입력이 약해서. 그래서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요 정도 되는 아세톤을 뚜껑을 열어놨어요. 한 달 뒤에 가면 얘가 이만큼 있잖아. 얘가 요만큼 남아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가산화수소 있잖아요. 소독하는 거. 이렇게 하면 막 거품 뽀글뽀글하는 가산화수소. 얘도 내가 잘못해서 뚜껑을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났어요? 그럼 이만큼 3분의 1 있었던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얘는 반 정도까지 줄어있어요. 증발이 활발하게. 그래서 물만 증발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액체는 뭐한다? 증발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확산 갑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그래서 확산은 기체 속에서 퍼지는 게 뭐다? 냄새. 이 냄새가 좋으면 뭐예요? 향기롭다고 하죠. 냄새가 퍼지는데 나쁘면 뭐예요? 악취라고 하죠. 그쵸? 맞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은 액체 속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고체 속에서는 확산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요. 고체 속에서는 확산이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요. 진공 속에서는 어떨까요? 우주에 갔어요. 내가 우주에 가서 방구를 뿡 하고 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잘 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확산은요.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요.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게 확산이야. 그럼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운동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 지나갈 때 속력이 어떻게 써요? 어마무시하게 빨리 갈 수 있죠. 네. 이게 확산이야. 그래서 진공 속에서 확산이 제일 잘 일어나.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달여행을 갔어요. 근데 무전기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서 레이저 빛으로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 친구가 뭐는 맡을 수 있다? 무전기가 고장났는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여기서 방귀를 붕 끼면 돼. 그러면 이 방귀 냄새가 아주 빨리 가니까 내가 제 친구를 손짓 발짓 다 해서 부르는 것보다 방구 냄새가 제일 좀 이 새끼 방구 꼈네 이렇게 보면 한번 찾을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액체 속은 이거야. 근데 냄새가 맡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진공일 때가 확산이 제일 빨라. 그래서 운동장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뛰어갈 때 제일 빠른 거고, 기체는 이거야. 운동장에 한 10명 정도 있어. 10명 정도 있을 때 내가 뛰어가는 게 뭐다? 기체야. 기체. 그럼 액체는 뭔가? 운동장에 한 100명 정도 있어. 그 100명을 가로질러서 내가 뛰어가는 게 액체야. 그럼 고체 속에서는 왜 확산이 아니랍니까? 운동장에 10,000명이 꽉 찼어. 돌아설 때도 없이 10,000명이 빽빽하게 서 있어. 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 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이게 고체 상태. 그럼 확산은 고체 속에서는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알겠죠? 그럼 확산은 언제 일어난다?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에서 일어나. 그럼 이제 확산이 일어날 때 내가 고체 상태로 있어. 그럼 나 확산 빨리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잘 못 일어나겠죠.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액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확산이 잘 일어나겠죠. 그럼 내가 기체 상태야. 그럼 확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일어나면 되겠죠? 맞죠? 그럼 내가 기체야. 집에 가는데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나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내가 기체 상태이면서 입자가 기체야. 기체 상태이면서 진공 속일 때 확산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내가 기체 상태이면서 액체 속하고 기체에 있을 때는 누가 더 빠르다? 기체가 더 빨라요. 알겠죠? 내가 기체 상태이면서 액체 상태일 때가 세 번째가. 내가 기체 상태인데 고체 상태 속에서 나 확산한다 못한다? 못해요. 확산 못해요. 고체 상태일 때는. 알겠죠? 네. 그래서 옆집 벽하고 우리 집 벽이 고체죠? 그럼 옆집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집 벽을 뚫고 우리 집까지 올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 신고해야죠. 없다. 창문으로 올라오거나 틈으로 올라올지 벽을 통과해서는 못 와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조건 똑같아요. 처음에는 냄새가 언제 많이 나요? 겨울하고 여름 중에서. 여름. 여름이요. 여름이 많이 나죠. 그래서 확산도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산은요.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가벼울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요. 아, 여기에 나오는구나. 질량이 작을수록. 가벼울수록.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옛날 버전이라 있어서 해줄게요.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실험. 그래. 사람 이름.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확산 속도 실험을 했는데 한 1m 정도 되는 유리관을 이렇게 준비해요. 여기에 뚫려져 있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유리관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염산하고 암모니아. 염산하고 암모니아가 있어요. 묻힌 솜이야. 자, 여기는 무엇을 묻힌 솜? 염산을 묻힌 솜. 솜. 여기는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 묻힌 솜을 동시에 넣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실험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시키겠죠. 자, 제자들한테 장갑 딱 끼고 보호장구 끼고 마스크 딱 끼고 염산 묻힌 솜 딱 준비하고 암모니아수 묻힌 솜 딱 준비해서 준비 딱 해서 얘들 딱 넣으면 막아요. 바로 딱 막아요. 동시에 넣어서 동시에 막아요. 동시에 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흰색 연기띠가 생겨요. 흰 연기띠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흰 연기띠가 생겨요. 그럼 이제 염산을 묻힌 솜과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얘를 원자량을 계산하면 염산을 묻힌 솜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6.5야. 이 질량이 암모니아를 묻힌 솜은 17g이야.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아이가 질량이 큰 아이보다 빨리 움직여서 여기에 흰색 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아요.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는 걸 알아낸 실험. 이렇게 증명으로 해줬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물질의 상태가 무엇일 때?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보다 액체.
액체 상태보다 무슨 상태일 때 확산이 빠르더라? 기체 상태.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일 때보다 쉬는 시간일 때보다는 집에 갈 때 빠르더라 하는 게 나와줬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공간이 어떨 때. 확산하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곳이 액체 상태인 거. 운동장에 100명 있는 것보다 운동장에 10명 있는 거. 기체 속. 액체 속보다 기체 속에서 빠르고 운동장에서 한 명도 없는 진공 속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게 바로 확산이야. 자, 그러면 확산 현상의 예는 확산 현상의 예는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액체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린 거. 물에 잉크가 떨어지면 물 입자가 운동하고 잉크 입자가 이동을 해서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 또는 물냉면에 10초를 떨어뜨리는 거. 액체 속에서 일어나는 확산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확산이 일어나는데 확산은요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뭐가 퍼지는 거? 냄새나 향기가. 1번, 2번, 3번인데요. 3번. 그 다음에 악취. 악취가 퍼져나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에 해당? 확산이야. 그래서 확산이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지시약이 있는데 이 용액은 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성은 이거야. 여러분이 레몬을 먹었을 때 나오는 신맛 있죠. 그리고 탄산음료 마셨을 때 나오는 그 신맛 있죠. 그 다음 사과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약간 새콤한 맛 있죠. 포도를 먹었을 때 이런 과일을 먹었을 때 나는 맛 산성이에요. 네? 산성. 그게 산성이에요. 제 산삼 먹는 거예요. 산성 먹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은 산성이에요. 산성. 식초 먹잖아요. 식초가 산성이에요. 충격적인 현실. 그 홍초 같은 거 물에 타서 마시잖아요. 그쵸? 네. 홍초 같은 거 타서 마시는 거 전부 다 산성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웰치스 전부 다 뭐예요? 산성이에요. 그리고 샴페인, 스파클링해서 약간 새콤한 맛 나면서 마시는 거 있죠? 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성은 여러분 침이에요. 물. 아무 맛 없죠? 침에 아무 맛 없잖아. 물에 아무 맛 없잖아. 쌤 물맛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게 중성이에요. 그럼 이제 염기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약. 양차가 치약 이렇게 살짝 넘겼을 때 있죠? 그 치약 맛. 또는 여러분 코피 나서 이렇게 슬쩍 넘어갔을 때 그 느낌 알아요? 그 다음 혹시 속 쓰릴 때 먹는 겔포스나 게비스콘 먹어봤어요? 아빠 먹는 거 이렇게 먹었을 때 그 특유한 맛 있죠? 그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염기성은 살짝 쓴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쇠맛 비슷하게 피미린내 비슷하게 나는 게 염기성 맛이고 우리 식초라든지 레몬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렇게 나는 맛이 산성이에요. 침하고 물이 뭐다? 중성입니다. 염산은 써요? 응? 염산은 써요? 염산은 마시면 안 되고요. 아, 뒤져요. 쌤 염기성 비누물인데 그럼 저 락스 좀 마셔도 돼요? 뒤져요. 마시지 마요. 쌤 하수구 세정제도 염기성인데 마시면 뚫어뻥이에요. 큰일 나요. 응급실 가서 위생척 하셔야 돼요. 저 세상만의 기쁨을 누리니까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맞죠? 맞아. 자, 우리 갈증 난다고 물 마셔야 되는데 갈증 난다고 뭐예요? 휘발유 가서 주유소 벌컥벌컥 가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사실 트랜스포머. 됐죠? 트랜스포머는 인정해줘요. 잘 만든 영화예요. 자, 그럼 이제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일 때 무색이에요. 아무 색깔 없어요. 중성일 때도 무색이에요. 얘는 뭐일 때만?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이에요. 염기성일 때만 레드가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묻힌 솜들을 이렇게 놔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자, 페놀프탈레인을 묻힌 솜들을 이렇게 놔줘요.
쌤이 이거 실험도구를 못 챙겨서 못 해주는데 이렇게 놔둬요. 놔두면서 여기 가운데다 뭘 떨어뜨린다? 코끝을 치는 암모니아를 딱 떨어뜨려요. 암모니아를 딱 떨어뜨립니다. 암모니아 수를 딱 떨어뜨리고 두면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여기서부터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점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요 구석에서 향수병을 열어놨어요. 요 구석에서 향수병을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점점점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냄새가 퍼져나간다. 그래서 확산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난다. 알겠죠? 확산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다?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64쪽 한번 봐주세요. 자, 64쪽에 첫 번째 갑니다. 액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증발의 예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거, 가뭄이 들어서 땅이 마르는 거. 그다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높을수록, 바람이 잘 잘 본다. 잘 불수록 또는 강할수록 둘 다 돼요. 그다음 표면적은 어떨수록? 넓을수록 그렇지. 습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낮을수록 또는 다른 말로 건조할수록.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건조하니까 뭐 틀어요? 예, 가습기. 아 맞다. 그럼 여름철에 습기가 많으니까 뭐 틀어요? 제습기. 제습기. 그래서 요즘 시스템 에어컨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SC 시스템 컨트롤에서 제습하고 꺼지죠. 우와. 그거예요? SC라고 나오는 게 이렇게 닦으면 바로 안 꺼지고 SC 딱 뜨잖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시스템 컨트롤에서 자기 스스로 제습 기능을 하는 거. 저 시크릿 컨트롤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안 되지. 옛날 에어컨은 그런 그렇지.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듀얼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도 적고 자기 스스로 제습 기능 다 하고 꺼져요. 그리고 타이머 설정해놓으면 그 시간 되면 지가 스스로 켜요. 켜서 시원하게 해놓고 온도 조절 딱 해서 뭐합니까? 적정 온도를 딱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비싼 대신에 제 값을 해요. 좋습니다. 옛날 거는 안 그래요.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계속 안 껐어요. 그 자동으로 꺼요. SC 딱 있다가 나중에 딱 꺼져요. 그럼 제습기는 다 하고 꺼집니다. 그걸 강제로 끄면 그 안에 뭐 생겨요? 곰팡이 생겨요. 물방울 결로 생겨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강제로 끄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분자 사이 인력은 어떨수록? 약할수록. 약해야지 증발이 잘 나가요.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안 되고 약할수록. 자, 그럼 이제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기체나 액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게 뭐다? 확산.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꽃병의 꽃향기가 방전체로 펴집니다. 이 꽃향기 대신에 요즘은 우리는 뭘 쓴다? 디퓨저를 쓰고 있습니다. 디퓨저 이렇게 짝대기 꽂아서 디퓨저 해놓고 있죠? 네. 그다음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잉크 색깔로 변하는 거. 설탕을 물에 넣고 저어주지 않아도 물 전체에서 단맛이 나는 거. 향수병의 마개를 열어두면 멀리서도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그다음 이제 일상생활에서 확산이 여름철에 확산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전기 모기향. 콘센트 이렇게 꽂아놓는 모기향 있죠. 시골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불 붙이면 막 냄새 아주 매캐한 거 말고 거의 향기롭게 이렇게 한 달 정도 꽂아놓으면은 모기향이 쫙 퍼지는 거 확산이에요. 그럼 마약 탐지. 탕진 같은 거. 마약 탐지견도 뭐예요? 확산이에요, 확산. 마약 탐지견 확산입니다. 확산된 냄새를 찾는 거예요. 그 냄새. 그 냄새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탐지견도 뭘 이용하는 거다? 확산을 이용한 겁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혹시 그거 알아요? 여러분 갈비집 앞이나 또는 빵집 앞에 지나갈 때 냄새가 나죠? 갈비집에서 고기 구울 때 맛있는 갈비향이 솔솔 나오죠? 먹고 싶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소파에서 TV 보고 있는데 가을에 창문 열어놨는데 아래층에서 11시쯤 라면 끓여요. 그럼 그 냄새 뭐해요? 올라오죠? 그럼 뭐해요? 모든 사람들이 못 참아요. 아는 맛이잖아. 그럼 우리도 뭐한다?
라면 먹자. 그래서 물어봐요. 아빠 라면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야? 안 먹는데. 그럼 내가 라면을 하나 끓여. 그러면 스물스물 나와. 한 입만 있는데 한 입이 아니죠. 3분의 2 다 드시죠. 그래서 정말. 두 개를 끓이죠. 그래서 냄비로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손잡이 냄비로 가끔씩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때가 근데 있습니다. 먹으라면 또 안 먹어요. 응. 너무 싫어. 정말 청개구리예요. 10번을 물어봐요. 정말 안 먹을 거냐고 물 받기 전까지 계속 물어봐요. 자기는 안 먹는데요. 진짜 안 준다 하는데 이제 진짜 안 준다 이러고 한 개를 딱 끓여요. 그럼 이제 나와. 정말 한 입만 이래요. 그럼 안 준다고 그래서 안 준다고 하다가 먹고 있으면 계속 앞에서 이러고 쳐다봐요. 정말 때리고 싶은데 그래 한 입 먹어 이러면 한 입이 아니고 뭐야 반 이상 갖고 가죠. 그니까요. 진짜 짜증나요. 끓여 먹지 왜? 끓여 먹으라고 하면 또 끓여 먹어요 안 끓여 먹어요? 안 끓여 먹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끓여요. 끓여. 끓여주면 뭐해요? 또 먹어요. 그니까요. 아유 정말 얄미워요. 심각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라면 냄새 확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치고 라면 싫어하는 사람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지나가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친구가 사발면에 삼각김밥 먹고 있어요. 나 원래 사발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냄새 확 맡아요. 그럼 갑자기 뭐해요? 먹고 싶어져요. 그런데 라면 아니고 친구가 뭐해요? 다른 거 먹고 있어요. 라볶이면이나 뭐 짜면이나 이런 거 먹고 있어요. 그 냄새 막 나죠? 불닭면이나 먹고 있으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뭐예요? 불을 가시죠. 그죠? 그렇게. 자, 이게 전부 다 확산입니다. 그럼 이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다 적어줍니다. 온도가 뭐 할수록? 볼수록 높을수록. 그 다음에 분자의 질량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물질의 상태는 고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기체. 그리고 일어나는 곳은 액체 속보다 기체 속, 기체 속보다 진공 속에서 빠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잠깐만요. 예. 진공. 네. 액체, 기체, 진공속.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짝 5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리고요. 문제 풀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얘네 늦게 왔는데 너네는 기다린다고 우리는 쉬었잖아. 근데 얘네 늦게 와서 살짝 5분 정도 쉬세요. 어마무시하게 해서 머리 아프죠? 괜찮아? 엄마 괜찮아? 5분만, 5분만. 잠깐만. 맞아, 확산.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교재에서 65쪽에 있는 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65쪽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풀어요? 65쪽을 다 풀고 66쪽을 숙제 내려고 하는데 연필 없어? 연필 줄까? 아 네. 자, 받아. 아이고. 지우개도 줄게. 내가 던지는 걸 못해서 그래. 네가 못 받은 게 아니고. 아세톤이 빨라요? 아니면 에탄올이 빨라요? 아세톤하고 에탄올하고 거의 비슷해요. 알코올 솜하고 아세톤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둘이 날아가요. 물보다 증발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 여기서는 1번은 액체니 기체니 찾으라고. 네. 그럼 물 액체, 설탕 고체, 아세톤 액체, 아. 에탄올 액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럼 누가 제일 빠르겠어? 이산화탄소. 그렇지, 기체가 제일 빠른 거.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분자 운동이 가장 빠른 거 기체 찾아라 이 말이야. 기체. 예준아 천천히 먹어. 빨리 먹다가 체한다. 천천히 먹어도 돼요. 빨리 먹다가 체해.
자, 기다려줄게요. 재밌는데요? 응? 재밌어요. 너무 형식적인 말투다. 아니야, 정말 재밌어. 자, 그럼 채점 한번 해보세요. 1번의 답은 5번인 거 아까 했어요. 그럼 2번 갑니다.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사라집니다. 방 안에 있는 꽃병의 꽃향기가 방 전체에 퍼지는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분자가 스스로 뭐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분자 운동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고 바람이 잘 불고 표면적이 넓고 습도가 낮을수록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얘는 액체의 표면에서 사라지는 증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것 증발,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금방 마르는 것 증발, 빨랫줄에 널어놓은 젖은 빨래가 만드는 것 증발, 커피가 물에 녹아 물 전체에 퍼지는 것은 확산. 자, 그 다음 5번. 증발과 끓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발은 액체 전체 아니요. 끓음. 그렇죠. 그리고 끓음은 가열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죠? 맞죠. 가열에 의해서 끓는 점 이상에서 일어난다. 답은 2번. 자, 6번. 암모니아가 페놀프탈레인을 묻힌 솜에 퍼져나가는 건 확산.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암모니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고 암모니아 분자는 한쪽 방향이 아니고 확산은 모든 방향. 모든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7번. 자, 이와 같은 현상은 확산을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가뭄이 들어 땅이 말랐다 증발. 어항에 담긴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증발. 바닷물에 염전을 가두어서 소금을 얻는다 증발. 거미줄에 맺힌 이슬이 한낮이내자 사라지는 것 증발. 황산물이 결정을 넣은 물에 물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뭐다? 확산. 다 왔다. 오, 잘했습니다. 그럼 66쪽은 숙제고요. 뒤로 넘겨줍니다. 서술형 갑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85쪽. 제시된 단어를 유기용하세요. 어머. 첫 번째, 입자, 운동을 가지고 증발과 확산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럼 적어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할 때. 입자들이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는 이유를 온도, 입자운동, 확산을 써서 설명하세요. 그럼 이제 온도가 뭐해지면 높아지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므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거름 종이를 윗접시 저울에 양쪽 접시에 올려놓고 0점 조절을 맞춘 후 오른쪽 거름 종이에만 에탄올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 왼쪽은 안 떨어뜨리고. 그럼 윈 실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던 접시가 다시 수평이 되겠죠. 기울어졌던 아이가 뭐합니까? 기울어졌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어졌던 윗접시 여기 윗접시 저울 맞죠? 네. 윗접시 저울이 다시 수평이 된다. 자, 그럼 1호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에탄올 입자가 증발한다. 입자가 증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끝. 쉽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네 번째. 그림과 같이 거름 종이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시험관에 넣고 묽은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렸어요. 위 실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점점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빨개져. 가까운 쪽부터 차례대로 붉게 변한다. 가까운 쪽부터 뭐합니까? 차례대로 붉게 변한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위 실험 결과 나타나는 이유를 입자 운동과 관련지어서 쓰으래요. 그러면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시험관 안쪽으로 퍼져나가기 때문. 퍼져나가기 때문에 싫어요. 확산하기 때문에 써도 돼요. 그죠? 퍼져나가기 때문에 풀어서도 되고 뭐합니까?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6번. 자, 20도씨, 40도씨, 60도씨 물에 같은 양의 잉크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확산이 잘 된다. 입자 운동이 뭐하다? 활발해지다. 그렇지.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여 확산이 빠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7번 한번 보세요. 유리컵에 같은 양의 물을 담은 후 한 유리컵의 입구를 밀폐시키고 다른 유리컵의 입구는 열어두었대. 두 유리컵의 수변의 높이를 표시한 후 탁자 위에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변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가나 중에서 수변의 높이가 많이 변하는 유리컵은 누구일까요? 나가 되겠죠. 왜? 열려있는 아이가 뭐가 일어나니까 많이 그렇죠. 증발. 자, 그러면 가는 막혀 있어서 증발이 활발하지 못하고 나는 뭐 했습니까? 막혀 있지 않죠? 나는 공기 중으로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나기 때문. 자, 그럼 이제 8번 봅니다. 다음은 물속에서 잉크가 퍼지는 속도를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하는 과정이에요. 같은 크기의 비커 3개를 준비했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잉크의 3종류를 준비했어. 각 비커에 20도씨, 40도씨, 60도씨의 물을 같은 양씩 넣었어. 각 비커에 잉크를 같은 양씩 차례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가라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누구일까요? 라. 라, 또 네. 나라죠. 왜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잉크 3종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잉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나라. 나와 나야. 온도에 따라서 뭐합니까? 잉크가 퍼지는 속도를 달아야 되니까 물의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아야 한다. 모두 같아야 됩니다. 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게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차례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동시에 떨어뜨려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잉크 색깔이 달라도 안 되고 차례대로 떨어뜨려도 안 돼요. 동시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갑니다. 9번. 자, 마지막 88쪽 보시면 가하고 나 중에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있는데 잉크를 각각 2-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가나 중에서 따뜻한 물의 비잉크는 누구일까요? 나. 그럼 이제 이유는요? 뭐?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그렇지. 높을수록 무엇이 빨라서? 운동. 입자 운동.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합산 속도가 뭐 하기 때문에? 빨라지기 빨라지기 때문에. 때문에. 합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해주면 끝. 자, 그럼 오늘의 숙제는 66쪽이 숙제입니다. 한 페이지요? 여기까지 끝. 예. 와. 사랑입니다.